제가 심판했어요?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거 왜 저한테 따지세요? 학폭 진행 중에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증거 내놓으세요 강요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오늘 그 방법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요즘 전 세계 1위까지 한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보시면서 요즘 초등학교가 진짜 저래? 드라마라서 과장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거 진짜 현실인데? 하는 장면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드라마 장면 중에서 실제 학교랑 얼마나 같고 다른지 16년차 담임 생활부장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지금부터 실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복도에서 정신없이 뛰죠? 현실은요? 학교에 장난감 절대 못 가져오게 합니다. 특히 1학년이면 저는 이렇게 훈련시켜요. 1. 소변 안 마려워도 모두가 줄 서서 화장실 다녀오기. 2. 다음 시간 책 펴놓고 손머리. 3. 모두 손머리가 완료되면 독사하기. 4. 보건실 등 특별한 용어만 손들고 말하기. 3월 한 달 내내 필요하면 4월까지 쉬는 시간마다 반복 학습합니다. 특히 복도에서 뛰는 거 우리 반은 없습니다. 이동할 때 항상 줄 서서 갑니다. 근데 누가 뛰었다? 다시 처음 위치로. 또 뛰었다? 또 처음 위치로.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냥 반복 학습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애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바른 행동이 몸에 배게 하는 거거든요. 드라마 보면 한 아이에게 개구리 접어주니까 우르르르 몰려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꼭 1학년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 모두에게 해줄 수 없으면 애초에 한 명에게도 안 해줘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애는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소윤이는 접어주고 나는 안 접어줬어. 나 싫어하나 봐. 하면 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듣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별 이유 없어요. 그냥 그때 상황이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개구리 안 잡아준다고 진짜 울어요? 네,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 울만한 일이었겠다. 아이가 정말 상처받았겠구나. 그럴 땐 제가 토닥토닥 위로를 해주는데요. 만약 이 상황이라면 전 아이 감정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별일 아닌데도 단지 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토닥토닥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하, 내가 울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를 학습해버립니다. 근데 아이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울음이 잦아들어서 제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이야기해요. 개구리 갖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속상했구나. 여기까지는 인정.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한 건 안 돼. 결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종이접기 책 보고 너 혼자서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아니죠. 예를 들어 급식으로 요구르트가 나왔다? 이건 안 도와주면 애들이 못 먹으니까 도와줘야죠. 1학년 애들은 진짜 손아귀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식으로 뚜껑을 돌려서 따야 하는 병이 나오면 슬퍼져요. 30개 따고 나면 손이 남아나질 않거든요. 아이에게 딱딱하게 얘기해서 상처받을까 걱정돼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진 어머니. 선생님이 딱딱하게 얘기하셔서 우진이가 싫어하는 줄 알까봐 걱정돼요. 이 문자 받으면요. 저라면 그날은 답장 안 해요. 지금 어머님이 걱정하는 건 그 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 것이다. 추측이잖아요. 다음날 우진이를 불러요. 우진아,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 선생님이 어제 앉으라고 한 것에서 마음 불편했던 게 있었어? 아이가 아니요? 하면 그날 수업 다 끝나고 전화를 해요. 어머니! 저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이 학교 처음 보내서 많이 걱정되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 오늘 우진이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우진이는 전혀 불편한 거 없었대요. 사실 교사로서 제가 봤을 때도요. 우진이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기특한데요. 어머님께서 전화 안 하셔도 혹시 우진이가 가정에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 드릴 거예요.
제 전화가 없으면 오히려 좋은 소식이니까 지금 너무 잘 도와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보내는 알림장 꼼꼼히 확인하시고 아이만 잘 챙겨주시면 되세요. 이건 사실 어머님 본인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교사가 아이만 챙기는 게 아니라 어른 마음까지 달래야 하니까 그럴 때 완전 1인 2역이에요 진짜. 우진이 자존감 떨어지니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하지 마세요. 받아쓰기 빗금 표시 말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하지마, 안돼와 같은 부정 제어하는 말 쓰지 마세요. 이 정도면요 전화로 해결될 분이 아니세요. 학교로 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시작되면 제가 먼저 말 안 해요. 어머니 얘기부터 들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랐는지 여쭤보면 교사들은 사실 답이 보이거든요. 아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하나씩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앞에 나와서 문제 풀지 말라고 요구하셨는지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실까요? 못 풀어서 아이 자존감에 상처 입잖아요.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머님, 우진이가 앞에 나가서도 어려운 문제 척척 풀면 아이도 어머님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사실 그게 베스트잖아요. 저도 우진이가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앞에 나가서 안 푼다고 자기가 수학을 못하고 있는 걸 아이가 모를까요? 친구들은 다 풀고 있는데 나만 못 풀고 있으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애는 알아요. 자기도 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랑 우리가 협동해서 해야 될 일은 아이에게 진짜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는 열심히 예습 복습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아직 1학년은 어머님 손길이 필요한 나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진이가 나 이거 할 수 있네?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럼 누가 옆에서 칭찬해서 만들어주지 않아도 우진이 마음속엔 정말 단단한 자존감이 생겨요. 받아쓰기 빗금 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쓰기 많이 틀렸다고 아이가 속상해한다? 이건 사실 오히려 아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빵점 맞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 40점 맞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속상해 하는 아이가 훨씬 가르치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빗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노력해서 40점이 60점이 되고 60점이 80점이 되는 경험을 하면 옆에서 네가 최고야 100번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예능 공부가 재밌어질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질문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럼 혹시라도 우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는 걸 하거나 우진이가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멈추게 하는 게 사실 우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님도 우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규칙도 잘 지키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가정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규칙이 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해 라고 가정에서 더 챙겨주시면 전 우진이가 아주 훌륭한 모범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방침에 적극 더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요. 우진 엄마가 담임에게 학폭 위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는 장면. 여길 보면서 이건 아닌데 했어요. 사실 교육청이 담임교사를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령 있어도 담임교사가 그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줄 의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생활인성부장이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는 꼭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학폭 진행 중에 학부모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증거 내놓으세요! 강요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오늘 그 방법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자료로서 제가 함부로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어머님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제가 법을 어길 순 없잖아요. 하면 끝입니다. 우진 엄마의 선생님이 저쪽 편 들어서 진 거잖아 통화 장면.
이거 진짜 현실에도 있어요. 학폭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생활부장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시는 분. 사실 대부분이죠. 그런데 학교가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근데 그냥 애꿎은 학교의 분풀이를 하는 거죠. 저한테 막 소리치시길래 저도 똑같이 소리친 적 있어요. 제가 심판했어요?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왜 저한테 따지세요? 전 어머니께서 제출하신 그 많은 서류랑 증거랑 교육청에 맨날 다 보내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도와드린 사람이죠. 근데 자꾸 왜 이런 조치가 나왔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교육청 조치 결정서에 자세히 적혀 있잖아요. 조치 결정의 이유 그거 읽어보시라고요. 또 그 밑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꾸 이렇게 화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랬더니 잠깐 조용하시더니 그렇네요. 부장님은 행정 처리만 하신 거죠.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죠? 이럴 때 우진이처럼 자기 잘못도 아닌데 괜히 죄책감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선생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 다 다르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선생님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다 봐요. 엄마가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면 애도 학교 생활을 대충 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아이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아이 앞에서는 너희 담임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학교 생활 잘해야 해.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도 존중하고 학교 생활도 더 잘해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제 생각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하시면 후회 안 하실걸요. 이상 단호박 소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